맨유와 아스톤빌라의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경기에서 아스톤빌라가 맨유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 맨유가 이제 홈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지금 또 솔샤르의 좀 여론 형성에 또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일단 이번 경기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맨유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에서 카바니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카바니 대신 호날두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고, 호날두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오면서 오른쪽에는 그린우드, 그리고 왼쪽에는 포그바가 위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기에서 이 호날두가 최전방, 포그바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제 특징이었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좀 지켜볼 수 있었던 부분 중 하나가 이 포그바가 중앙으로 좀 치고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그바의 활동 반경을 좀 보면, 포그바의 활동 반경이 이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었지만 굉장히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으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이 포그바가 좀 중앙으로 들어오고 하면서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밑에 있고 그 위에 호날두가 있는 이런 포지션으로 경기가 진행이 됐었고, 이 포그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이때 루크쇼가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측면 공격을 지원하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맨유의 공격이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크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루크쇼가 전반 34분 만에 좀 부상으로 나가면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맨유의 공격 자체도 지금 왼쪽에 이 포그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루크쇼의 이제 오버래핑을 주로 이제 가져가는 맨유였는데, 맨유가 이제 루크쇼가 없으면 달롯이 들어오면서 달롯이 이제 측면 공격을 이제 진행할 때 루크쇼처럼 좀 측면 공격으로 쭉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달롯은 오른발을 사용하는 선수죠. 그래서 달롯도 이제 중앙으로 조금 치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왼쪽 측면 공격에 문제가 생겼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쪽에는 이제 그린우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린우드가 측면 쪽에서 측면을 넓게 벌려주는 선수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왼쪽에서는 루크쇼가 없고 또 오른쪽에서는 그린우드가 측면 공격에 좀 적극적인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많이 들어오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도 공격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비사카도 좀 공격적인 풀백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루크쇼의 부상으로 왼쪽 오른쪽 측면 공격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맨유의 경기에서 공격이 안 풀렸던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날두의 최전방 공격수 기용이 생각보다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호날두의 히트맵을 보면요. 호날두가 오늘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는데, 호날두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호날두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을 때 좌우 측면 혹은 좀 더 내려와서 볼을 받거나 하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호날두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올 때는 호날두 대신에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할 수 있는 공격수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나 아니면 유벤투스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뛸 때도 계속해서 나타났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호날두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때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대신 들어가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 히트맵을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호날두가 거의 자신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인 왼쪽 측면 공격수처럼 플레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톤 빌라가 수비 라인을 내리고 밀집 수비를 펼칠 때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볼을 경합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러면서 이 맨유는 최전방 공격수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필요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결국에 솔샤르가 그래서 이제 카바니를 교체 투입하려고, 카바니가 이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카메라 앵글에 잡혔죠. 그러면서 카바니가 몸을 푸는 장면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카바니가 82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이 경기를 보면서 카바니의 투입이 너무 늦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네, 카바니가 확실히 최전방 공격수가 필요했던 경기였고, 요즘 맨유가 공격이 풀리지 않는 경기였는데
공격 라인의 변화를 좀 주는 걸 솔샤르 감독이 좀 타이밍이 늦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 루크쇼가 빠지고 또 포그바가 있는 왼쪽 측면 공격이 안 되고 이제 오른쪽에도 좀 그린우드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가면서 맨유의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측면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호날두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을 때 좀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경합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이 카바니를 투입하는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것. 이게 오늘 이제 맨유가 이제 공격을 진행할 때 좀 문제가 되었던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는 이 맨유의 공격이 조금 지지부진하니까 오히려 아스톤 빌라에게 결정적인 찬스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왼쪽에 있는 타겟이나 아니면 이제 맥가이어의 좀 패스미스를 받았던 결정적인 좀 패스미스를 좀 살려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었던 와킨슨이나 이런 선수들이 정말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었는데 맨유는 데에아가 계속해서 선방을 해냈죠. 그러면서 맨유가 경기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아스톤 빌라가 오히려 결정적인 찬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맨유가 무실점을 지켜내면서 계속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코너킥 상황에서 이 중앙 수비수로 나왔던 하우스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아스톤 빌라가 1대 0으로 이제 승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하우스가 또 재밌는 게 이 하우스 선수가 오늘 사실은 맨유에서 아스톤 빌라로 임대를 온 티앙제브 대신에 나온 선수입니다. 이 티앙제브가 맨유에서 임대를 오면서 임대 선수 신분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 이제 맨유와의 경기에서는 출전을 하지 마라 라는 계약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티앙제브가 이번 경기에서 나오지 못하면서 하우스가 선발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우스가 이제 결승골을 넣으면서 아스톤 빌라가 1대 0으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하우스가 또 득점을 해놓고 하우스의 핸드볼 파울이 이제 나오면서 마지막 이제 막판에 아스톤 빌라가 또 페널티킥 실점을 이제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놓였었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페널티킥을 놓치면서 아스톤 빌라가 1대 0으로 경기가 좀 마무리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사실은 맨유가 이 프리킥 찬스가 이제 경기 중반에 있을 때 정말 좋은 위치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프리킥을 이제 그 자리에서는 원래 찾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호날두가 이제 프리킥을 찼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 대신에 호날두가 프리킥을 처리한다고? 라는 이제 아마 이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또 이제 페널티킥이 이제 주어졌을 때는 또 막상 호날두가 페널티킥을 브루노 페르난데스한테 양보하면서 이번에는 페널티킥을 호날두가 안 차네. 이렇게 되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페널티킥을 찼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결정적인 이제 페널티킥 찬스에서 이제 실축을 하면서 아스톤 빌라가 1대 0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마 다음 이제 페널티킥이 나오게 되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아니라 호날두가 아마 페널티킥을 차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프리킥 찬스가 왔을 때는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차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맨유 입장에서 보면 맨유가 리그에서는 이제 첫 패배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3승 1무였는데 리그에서는 첫 번째 패배를 기록했고 그런데 최근에 맨유가 챔피언스 리그나 아니면 카라바오컵에서 패배를 계속해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4경기만 놓고 보면 영보이스한테 패배했고요. 그리고 웨스트햄한테 승리를 리그에서 했지만 중간에 카라바오컵에서 웨스트햄에게 또 패배를 했고 그리고 오늘 경기 아스톤 빌라까지 패배하면서 최근 4경기에서 1승 3패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솔샤르 감독이 지금 호날두도 영입해주고 했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 최근 패배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조금 카바니의 투입이 늦었던 감도 있고 하면서 솔샤르 감독에 대한 좀 비판 여론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드는 경기였고요. 맨유가 오늘 경기 패배하면서 승점 13점 현재까지 지금 리그 4위에 랭크되어 있고
이제 오늘 경기를 이겼으면 1위로 갈 수 있었던 이제 상황인데 오늘 경기를 패배하면서 이제 승점 13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경기를 좀 한마디로 좀 줄이자면 솔샤르가 좀 아쉽다. 네, 솔샤르의 좀 전술도 좀 아쉽고 솔샤르의 교체 타이밍도 좀 아쉬운 경기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초반 이제 맨유가 경기를 좀 공격적으로 푸는 것도 좀 솔샤르의 전술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카바니를 투입하기 전까지 좀 공격이 안 풀릴 때 좀 공격진의 변화를 주는데도 좀 소극적이면서 결승골마저 이제 아스톤 빌라에게 먼저 허용하는 그런 경기가 되면서 솔샤르의 좀 전술이나 뭐 교체 타이밍이 좀 아쉬웠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